4월 첫째 주 KU와이드입니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디자인대학, 경영대학, 상경대학의 6개 학과가 통폐합됩니다. 2015년도 학생총회가 2,300명의 학우가 운집하여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단과대 감리학칙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특별위원회 격의 교수임명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U와이드의 박윤재입니다. 장안벌 곳곳에 핀 꽃들은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번 봄은 학사구조 개편 등 다양한 학내 문제가 겹치면서 예년만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목요일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학교 학생 사회가 처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는데요. 관련 소식들 이번 KU와이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6개 학과 통폐합 계획에 관련한 학생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신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많은 서울권의 대학에서 학사 구조 개편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크게 이슈화가 된 대학은 한국외대와 중앙대였지만 학교 측이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사 개편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9일 우리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학사구조 개편 결과 및 학과 평가제 시행안 안내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이 학사구조 개편은 유사학과 및 전공 통폐합과 폐지로 학과를 대형화시키겠다는 취지며 학부제로 운영되던 단과대들의 학과제 운영, 학과별 평가를 통한 정원 조정 등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영상학과와 영화학과, 그리고 공예과와 텍스타일 디자인학과가 통합 수순을 밟게 되고 상경대학 소속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대학 소속 경영정보학과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진정한 배움의 장인 대학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취업률만을 위한 대학,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대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는 행정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학과의 학생회장들이 모여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정관 점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난 30일 우리 학교 행정관 앞에서 이 부당함에 대해 다시 한번 토로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장인 대학에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ABS 신지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있었던 2015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단과대 감리학칙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반 학우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학생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초 SNS상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우리 학교 학생회비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청구되어 있는 학생회비 및 각 단과대별 필수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과 감사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은 학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낸 학생회비가 각 학생의 구성원 개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아무래도 알기 힘들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전학대회에 오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학생에서 전학대회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공지 내역을 우리에게 공지하는 학교 측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이렇다 확실히 공지를 해주고 단과대마다 공지를 내려서 이렇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미비하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 및 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반기 전학대에서는 학과 학생회비 감사 학칙 제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회장단은 각 단과대별 감사 학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결국 회장단의 의결 결과 단과대 감리학칙 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회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우들의 감시 부족과 정확한 세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짜임새 있어진 감사 세칙만큼이나 일반 학우들의 학생회비에 관한 많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ABS 보도국 차현진이었습니다. 박기태 석좌 교수 재임용 논란과 철학가 신임 교수 임용 논란 등 최근 우리 학교에선 교수 임용과 관련한 내용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에 지난 전학대회에서 특별위원회 격의 교수임용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규문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오랜 학교 발전 공헌 등으로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임용되었다가 철회됐습니다. 학교 본부는 박 전 의장이 석좌 교수 재위촉을 사양했기에 대학에서 위촉 철회의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중앙운영위원회는 규탄서를 내고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2년에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안 되어 특별 사면을 받은 후 2013년 1월 우리 학교 석좌 교수로 임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 학과 철학과 교수들은 신임 교수 임용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 새로운 적임자로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21명의 일반 전임 교수를 뽑는 교수 채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과가 심사 및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아닌 3순위 후보자가 채용됐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들은 외부 심사위원회 논문 심사, 공개 강의 등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후보자가 아닌 3위 후보자가 최종 선발됐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한 철학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교수들의 주장에 학교 측은 지난 16일 1순위자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면접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3순위자가 최종 영어 면접 등에서 면접 점수가 높았거나 우수한 해외 석학 추천 등 다양한 요소로 임명됐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교수임용위원회의 2학기 주최를 논의하는 등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BS 최기문입니다. 단신입니다. 지난 2일 목요일 노천극장에서 2015학년도 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김경희 이사장 퇴진을 안건으로 성사된 학생총회 이후 약 2년 만에 성사된 이번 학생총회에서는 학생 의결기구 신설 요구 및 201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안 반대에 대한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총동문회 정기이사회에서 정건수 주식회사 데득스틸 회장이 34대 총동문회 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 회장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동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네 번째 총동문회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지금까지 15억 원의 학교 발전 기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예부터 대학은 학문적 성과를 상아처럼 쌓아올렸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립니다. 헌데 최근 대학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행태들을 둘러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학들은 모두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해버릴 것만 같습니다. 정부가, 사회가, 그리고 학교가 대학이라는 기관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첫째 주 K-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